네, 오늘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대장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장주, 주도주, 강한 종목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쌓아온 공든탑이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는 곳이 이 주식시장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달, 3달 동안 수익을 쌓았어요. 근데 이 주식시장은 2~3달 쌓은 수익을 하루 만에 시장에 다시 반납하게 될 수도 있고 되려 손실 전환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댓글도 좀 봤고요. 그리고 몇몇 분들이 저한테 쪽지나 채팅을 주셨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며칠 동안 잘하다가 오늘 하루 만에 그 수익을 다 반납하고 손실 전환했다. 실수를 해서 내가 연속적인 수익을 냈던 것을 시장에 다 반납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글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반은 시장 문제고 반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뭐 기분 나쁘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일단 첫 번째는 시장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시장을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약간 시장과 좀 해지 형태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고, 그리고 일동홀딩스 이쪽에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하락할 때도 그쪽으로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뭐 다른 종목들은 눈치를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쌍용차 관련 이슈가 이 시장에서 부각되다 보니까 수급이 뭔가 혼잡하고 꼬이는 듯한 제 말도 꼬이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이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도 혼란스럽고 매매하기가 참 까다롭다라고 생각이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단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조금 따라주지 않는다, 시장이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는데 또 반은 우리 자신의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 이 주식이라는 것은 기술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심리가 항상 투영이 되죠. 내가 여러 번 매매를 잘해도 심리가 한번 꼬여버리게 되면 그날 박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날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주식시장인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대장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그나마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조금 더 쉽게 가려면 대장주를 공략해야 돼요. 대장주. 제가 좀 전에 반은 여러분들의 잘못이다라고 했는데 그 반의 잘못이 뭐냐면 대장주를 매매하지 않고 항상 시장 관점 그리고 종목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딱 장 전부터 어떤 자세로 이 주식시장을 바라보냐면요. 빠르게 수익을 보고 끝내자. 오늘 일당 채우고 만족스러운 수익 채우고 그냥 끝내버리자. 이런 마인드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 장전부터 장초반 매매 후다닥 해서 오늘 수익 챙기고 놀러 나가자. 이런 마인드를 갖곤 했었거든요. 지금에서야 뭐 반성하는 거지만. 근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어떤 마인드로 시장에 임하다 보니까 급해지고 뭔가 종목들도 더욱더 신중히 고르지 않게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대장주. 일단 여러분들이 강한 종목을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강한 종목의 개념은 뭘까요? 강한 종목. 오늘은 뭐 한일사료가 있었고요. 분봉을 볼까요? 한일사료가 있었고요. 그리고 신성홀딩스. 이 종목도 뭐 수급적으로는 좀 빈약했지만 어쨌든 상한가에 들어왔고,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그 리오프닝 관련해서 쇼박스를 많이 건드셨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그쵸? 어제는 자화전자, 뭐 일동 그쪽이 강했었고요. 뭐 제가 봤을 때는요, 강한 종목이라 하면요, 뭐 잠깐 힘을 쓰고 죽어버리는 종목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요런 식으로 뭐 신원종합개발은 물론 후속조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면요,
올라가다가 그냥 이렇게 죽어버리는 종목은 강한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장중에 잠깐 올라왔던 게 우성이었나? 그쵸. 이런 종목들 급등하는 척 하다가 떨어지고 하다가 떨어지고 강한 종목이라고 하면요. 이 파동의 절반 값을 깰까요? 안 깨겠죠. 파동을 그려도 이런 식으로 그려 나가겠죠. 여기서 뭐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어도 이렇게까지 팍 죽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길 보고도 여기에 대한 파동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또 빠지니까 또 똑같이 이렇게 빠지죠. 아마 이 종목은 호가도 가벼웠을 텐데 다시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잠깐 올라왔다가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유지해주는 종목이 제가 얼마 전 멤버십 라이브 강의를 할 때요. 라이브로 강의를 해드릴 때 그때 유지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었죠. 못 보신 분들은 그걸 다시 한번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고요. 파동적으로 봤을 때 올랐다가 그냥 확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수급 단발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쏜 다음 여러 번을 쏘면서 파동을 만들고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유지해주는 종목, 그리고 한 번의 파동이 아닌 여러 번의 파동을 만들어주는 종목이 주도주입니다. 하나의 파동만 보고 이 종목이 정말 강하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의 파동이 나올 때 수급이 강한 종목은 있어요. 근데 이 수급 하나로만 보면 뭔가 근거가 빈약하죠. 그렇죠? 물론 이 하나의 파동을 만들 때 정말 좋은 뉴스, 신선한 재료가 나온다면 여기서부터도 잡아나갈 수 있죠. 맞죠? 근데 아무리 신선한 뉴스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파동을 한 번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만들어주면서 올라가는 종목이 강한 종목이라는 거죠. 강한 종목. 주도주가 무엇인가? 큰 파동을 2번, 3번 그 이상 만들어주는 게 주도주인 거겠죠. 그게 강한 종목이고.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기다리면요. 이미 너무 고점이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이미 다 올라버려서 이 재료에 대한 그 기대감이 이미 다 적용되어서 거기선 이제 큰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요?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파동이 되게 파동이 없거나 수급이 약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폭삭폭삭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급을 쏘면서 그 이슈에 반응한 종목이면요, 이렇게 올라가서도 그냥 죽어버리지가 않아요. 어제 현대사리가 곡물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죠. 이렇게 올라갔어요. 상 찍고도 이렇게 떨어졌는 다시 상 찍죠. 근데 앞에서 수급이 어땠죠? 파동도 있고 수급도 강했죠. 맞죠? 제가 이런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그런 걸 하고 싶잖아요. 이런 아파동에서 돌파하는 걸 내가 다 먹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이 시장에 참여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주식시장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 아니면 처음부터 이 돌파로 시작하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모든 아파동의 매매를 다 잡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항상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 몇 번의 파동을 보여줬다라는 것은요, 시장의 수많은 경쟁자들을 이기고 올라왔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수급적으로도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이 앞에서 센 척하고 죽는 종목, 아까 말씀드렸던 우성 같은 종목에 이런 페이크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시장은 얼마 전까지 돌파가 좀 잘 되다가 최근에서는 또 미세하게 일정 호가를 먹고 폭락해버리는 케이스가 좀 상당히 많아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조금 높은 자리일지라도 강한 종목에서 이 눌림이든 종가 베팅이든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장에 맞게
매매를 하는데 뭐 돌파도 하고 눌림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 입장에서 초보자라고 한다면 돌파보다는 확실히 조금 상투권이라고 하더라도 파동을 멋지게 그린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훨씬 더 해볼만해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 앞에서 이런 여기까지 보여주는 파동, 여기까지 보여주는 종목들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종목들이 주도주가 될 거라는 건 우리가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종목들이 읽는다, 종목들이 자리를 잡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조금 높을지라도 위에 있는 종목들, 이미 재료가 있고 파동을 그렸고 수급이 터진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생각보다 반등이 잘 나올 거고요. 생각보다 떨어져도 뭔가 다시 뭐 계획적으로 분할 매수만 한다면 수익으로 전환되거나,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 크게 상승을 해서 가끔 수익률도 높게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 추격하지 않고 11시나 12시쯤 되면요,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이 움직여졌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테마가 강한지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강한 종목을 따라오는 종목들이 하나하나 보이게 돼요. 예를 들면 오늘 현대사료랑 한일사료가 강했죠. 제가 오늘 한일사료 여기서 매매를 했거든요. 매매를 하는데 신송홀딩스 따라오고 상한가 먼저 들어갔지만, 그리고 이후에 대동기어, 샘표, 남해화학 따라와요. 그러면 오늘 이 테마가 정말 강한 거구나 라는 확신이 들죠. 근데 이렇게 수급을 세게 줬던 테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개별주보다 테마주가 더 강하다. 근데 이 테마의 크기도 커요. 그럼 이런 종목이 그냥 끝나버릴까요? 오늘 못 간다 하더라도 끝나버릴까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샀어요. 분할 계획만 잘 세우면 좀 떨어지면 좀 더 사고 반등을 또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딱 보시고 뭔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앞에서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이런 거 먹고 싶죠. 하지만 이런 거는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됩니다. 나중에 천천히. 저도 요새는 좀 매매를 좀 편하게 보려고 이 앞에보다는 뒤에서 혹은 뭐 종가 베팅해서 물량을 더 태우거나 그때 그 시간대까지 좀 기다리곤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매매가 생각보다 편안해졌네. 그리고 계속해서 시장을 관찰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네? 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뭐 지금 당장 어딜 가서 기술을 배우거나 어떤 특별한 걸 배우기보다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내가 좀만 더 기다려 보면 한 방에 무너지는 그런 패턴, 내가 그동안 뭐 잘 싸웠다가 한 번에 무너지고 또 싸웠다가 한 번에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서서히 사라지겠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어떤 관점대로 한다면. 왜냐하면 하루에 매매할 만한 종목이 몇 개 안 보이게 될 거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아시겠죠? 우리가 항상 무너지는 건 많은 매매를 하다가 그 많은 매매 중에 한두 번의 매매에서 크게 실패보고 심리가 무너져버리고, 무너져버린 심리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뇌동에 빠지게 되고요. 그쵸? 이러한 패턴을 계속해서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오늘 관점대로 매매를 해보신다면, 제가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방법들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복기를 하면서 알아낼 수도 있고, 저도 복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겠다. 호가창의 모습은 어떨 때 반등이 잘 나오는구나 라는 걸 발견했으니까, 제가 조금씩 발견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보면서 시장에서 배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좀 말이 길어졌는데 영상이 좀 길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영상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정말 힘들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주말 푹 쉬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